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또 기능 안전의 한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그리고 좀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엄청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키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되게 짧게 단순하게 SRS를 짚었지만 요거 문서만 작성을 하는데도 거의, 물론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얼마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서 한 두 달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오늘 얘기할 SAD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도큐먼트 요 부분도 좀 간단하게 뭐뭐가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짚고 넘어갈 거지만,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엄청 많아요. 양식도 정의해야 되고, 뭐 그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자인 문서를 만들면 디자인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릴 거고, 디자인의 타입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떤 식의 표현을 쓸 거고, 이런 걸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거, 스펙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매칭해서 직접 디자인으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들 다 정의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짧게 포인트별로 짚었다고 해서 그만큼 할 게, 별거 아니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서 작성에서 필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ALM이나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겠지만 ALM이나 코드 미머 같은 곳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관리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체인지 컨트롤 보드라고 해서 CCB, 뭔가 수정이 되면은 그거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문서나 그 다음에 뭐 테스트 간에도 서로 추적성도 돼서 쉽게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RS 01번이랑 SAD 01번이 관련 있는 거다라고 하면 서로 추적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개요 설명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 문서는 어떤 내용이고, 뭐 이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더큐먼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시스템 구조도는 전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SRS도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전체 개발하는 대상,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면 뭐 물리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로 정의를 하고 참조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나름이고, 일단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 시스템 구조 쪽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있긴 해야 되지만 꼭 이 문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전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따로 이제 디자인은 세부 디자인만 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SRS 관련된 양식은 많이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양식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요거 소프트웨어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도 좀 선택사항이지 않나. 이게 꼭 여기에 안 들어가고 딴 쪽에 정의돼서 그냥 좀 참조 형식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적 구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코어는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어 주변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인터페이스는 뭐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진짜 인터페이스죠. 뭐 이더넷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뭐 물리적인 채널, 선, I/O 이런 걸 연결하는 진짜 그런 인터페이스죠. 이제 그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또 뭐 트랜시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성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듈 구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스펙에서 정의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개발한 거라면은 그 이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상의 그 구조도 같은 경우를 그리고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어떤 이제 정적인 구조가 나와야 돼요. 뭐 아이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면은 A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면은 뭐 A1, 뭐 A2, A3 뭐 이런 구조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 모듈들이 뭐 상호 연관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뭐 어떤 기능 같은 거 유기적으로 그 엮여서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인터페이스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야 되고요. 동적 구조는 뭐냐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전문 종사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뭐 스테이터스 차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까 그 모듈들이라든지 모듈과 관련된 뭐 유스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돌렸을 때 동적이라는 게 이제 뭐지?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뭐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그림으로써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동적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통 이제 어떤 펑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리턴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한다고 하면 A라는 인풋을 주면 B라는 리스폰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A라는 인풋, 그 다음에 B라는 아웃풋 이런 것들도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작 조건.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켠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면 휴대폰을 키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러면 이제 그 휴대폰을 키는 동작이 시작 조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끝나는 조건. 끝나는 조건이라면은 휴대폰을 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휴대폰이 켜져 있는 동안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종료 조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뭐를 하냐면은, 이런 이제 번호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다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특정 번호를 붙여서 쭉 SAD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SAD라고 할게요. SAD 번호들을 쭉 먹으면 나중에 그거에 준하는 테스트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여기서 정의한 이제 정적 구조라든지 동적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번호가 먹여질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SAD에 대한 번호나 이제 그 번호에 대한 디자인들은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한 SRS랑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RS랑 다 추적성이 있어야 돼요. SRS 하나에 SAD가 여러 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n 대 n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스펙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커버가 돼야 돼요. 테스트도 커버가 돼야 되고, 아니면 이제 문서간에도 커버가 돼야 돼요. 그런 이제 추적성,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추적성,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추적성, 이게 다 돼야 돼요. 예, 그래서 SAD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뭐, 저는 지금 말로 하니까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SRS보다는 SAD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잘못 정의하면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